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스캐너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스캐너 클래스에 스캐너 클래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아울러 스트림,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 객체를 사용하기 싫다면 read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readline은 단점이 있었죠. 무조건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한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테스팅을 하면서 실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하나 만들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src에다가 우클릭해서 new에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섹션 06에 .exam 01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exam 01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사용자로부터, 그죠?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바에도 있는 스캐너 객체, 스캐너 클래스, 그죠? 클래스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스캐너 객체에다가, 그죠? 스캐너 객체에다가 뭡니까? 인포 스트림, 그죠? 우리가 안에 넣는 시스템 in이라는, 그죠? in이라는 인포 스트림을,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인포 스트림, 그러니까 입력 스트림이죠. 그죠? 인포 스트림을 넣어서 생성한 인스턴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인은 우리가 키보드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인이죠. 그죠? 시스템 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키보드, 즉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거예요. 표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우리 혹시 C 언어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뭐 프린트 F, 스캔F 언더바 S나 스캔F, 이제 요즘에 이제 스캔F를 안 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표준 입출력이라는 것은 키보드와 마우스와 그리고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준 입출력을 하는 걸 두고 우리가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키보드와 연결된 자바의 표준 입력 스트림입니다. 표준 입력 스트림으로 뭐예요?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데이터, 그죠? 데이터를 누구에게? CPU, 그죠? CPU에게 뭐죠? CPU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바하고 뭐 일단 바로 그거를 좀 해보죠. 자, 메인 해서요. 탭키를 누르고, 자, 여기에다가 내가 발 할게요. 이거는 이제 변화되지 않아야 되니까 sc라고 하고, 자, 여기에 타입을 스캐너라고 딴 치니까 바로 여기에 자바 util이라고 임포트가 되죠. 예, 그러니까 아스타리크는 자바 유틸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스캐너 이렇게 쳐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예, 왜냐하면 다 가지고 오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용량이 라이브러리가 조금 증가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스캐너 타입에다가 시스템 점 하고 in을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그죠? 이거 in이라는 연산자가 우리가 포문에서 이미 in은 예약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원래 자바에서는 원래 시스템.in으로 사용해야 하나. 코틀린에서는 in이라는 값이 예약되어 있어서 예약을 해가지고요. 예약어라서 변수에다가 그죠? 자바에서 사용하던 in이라는 변수명에 뭡니까?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아니고 싱글 코테이션 콧다운표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약이 돼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내가 뭔가 받고 싶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내가 바 해서 네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 해서 sc 이거를 먼저 하죠. 여기에다가 프린트 해놓고요. ln을 하지 말고요.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이름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sc 점에서 next를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sc next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널이 아니라는 표식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 이름을 입력을 하고 프린트 ln을 해보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네임의 값은 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달러를 붙이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네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sc에는 clos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캐너 즉 입력 스트림 외부의 자원 뭐예요? 키보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외부의 자원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리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원을 사용하고 다 끝이 나면 반드시 클로즈로 닫아줘야 돼요. 클로즈 함수로 닫아줘야 한다. 그래야 뭡니까? 그래야 리소스가 샌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닫아줘야 자원을 닫아 주어야 리소스가 새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상에서 리크라고 하죠. 리소스가 리크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리크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이그잼 06이죠. 그죠? 자, 실행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름 입력하라고 하고 아직 여기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에다가 내가 next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next.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홍길동 하고 한 칸 띄웠단 말이에요. 두 칸.
그리고 김길자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엔터를 딱 치니까 보시다시피 홍길동만 딱 나오고 여기에 김길자는 잘라져 나오죠. 맞나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자 그래서 넥스트는 넥스트 메서드 함수는 뭡니까? 저 뭐죠? 공백을 만나면 그 이후의 문자열은 저장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문자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한 문자, 한 단어, 워드 알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걸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빠 해서 name 하고 여기에다가 sc 하고 점 하고 next line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next line을 이렇게 내가 호출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실행을 해봐요. Alt Shift F10 해서 딱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름 입력하라고 나오고 이거를 항상 보셔야 돼요.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알겠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또 스레드 같은 것들을 할 때 많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름에다가 이번에는 신은혁 홍길동 그리고 한 쭉 띄워서 뭐 김길자 이랬어요. 엔터 치니까 어때요? 이거는 엔터 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나 아니면 탭 공간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next line 함수는 그죠? next line 함수는 공백이나 탭, 키 등 무조건 얘는 계획 문자가 우리는 이거죠. n 그죠? 얘를 만날 때까지 얘를 만나면 그 이전에 문자열을 전부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nex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건 한 단어, 그러니까 단어를 받을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문장을 전용으로 받고 싶을 때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예.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ge, 나이를 한번 입력을 받아보죠. 그래서 빠 해서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프린트 해서 요거 이제 했으니까 요거 복사해 가지고 프린트 ln 여기다가 하지 말고 요거 밑에다가 같이 합시다. 그리고 프린트 해서 플러스 해서 이름 해서 받았고 그죠? 아니 여기 아니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했죠. 이름 했고 그다음 여기다가는 이름 말고 이제는 나이를 입력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age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sc 점 뭡니까? next int 나이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주고 age라고 주면 되겠죠. age 해서 여기에다가 age 이렇게 출력을 시키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딱 시켜 보니까
아하, 이름이 나와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리고 나이는 뭐냐? 35살이다. 입력을 딱 하니까 네임은 홍길동, 나이는 이것도 좀 보기 좋게 이름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다 이거죠. 맞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또 소수점으로 키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키하고 몸무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키라고 하죠. 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프린트 이게 아니죠. 키하고 바해서 키는 뭐예요? 우리가 톨이라고 해도 되고 하이트라고도 할게요. 하이트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하이트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다가는 sc.next 더블 아니면 next 플로트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더블로 이렇게 받아주면 자 얘는 키를 입력을 받을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몸무게 해서 키는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내라 라고 해서 센티미터로 하고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고 그리고 바 하고 뭡니까? 웨이트죠. 그죠? 체중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sc. 더블 sc. next 더블이죠. next 더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름 나이 다 했으니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름 나이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키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센티미터를 붙여주면 되고 이거는 킬로그램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키는 뭐였어요? 키는 하이트였다. 그죠? 하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 나이 말고 이제는 체중이죠. 그죠? 체중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웨이 그죠? 웨이트를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뭐 한 사람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이름 입력하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홍길동 하고 나이 25 하고 키 182 하고 몸무게 72.88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엔터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키하고 몸무게가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을 한 게 여기에 우리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해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스캐너를 한번 써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리드라인을 한번 써보죠. 그래서 new에서 코틀린 파일 클래스에서 이그잼 02라고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리드라인을 한번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고 리드 라인 함수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리드라인은 제가 이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드라인 함수는 뭡니까? 알아서 데이터 이 리드라인은 그죠? 뭡니까? 어떤 입력이든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입력이든 다 받을 수 있지만 그 타입이 리턴을 해줄 때 뭡니까? 어떤 입력이든 스트링 타입으로 다 받을 수 스트링 타입으로 받는 거예요. 스트링 타입으로만 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숫자라면 입력하는 데이터가 문자열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뭐 숫자라면 우리가 변환 숫자 이제 문자 자료형 변환 메서드 그죠? 자료형 변환 메서드를 사용해서 타입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예. 타입을 바꿔줘야 하는 그러한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받는 타입이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그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구분기호 이것도 제가 기억을 좀 해달라고 했죠. 델러메타 그죠? 델러메타를 뭡니까? 기준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메인하고 탭을 치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프린트 하죠.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이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는 바 해서 그죠? 네임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드 라인이라는 게 있죠. 그죠? 코틀린 IO 패키지에 있어요. 그래서 리드 라인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이고 해서 이번에는 나이 이 두 개만 일단 해보죠. 자, 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리드라인을 통해서 얘가 네임이 아니죠. 에이지죠. 에이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스트링으로 되잖아요. 그죠? 스트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봤는데 뭐예요? 컨트롤 알트 P를 딱 누르니까 에이지가 스트링 타입이다 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리드라인을 갖다 대보면 이거 왜 안 나오나요? 힌트가 나오는데 이러면 adjust settings 이걸 안 했나?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잠깐 빼고 이거는 따라가 보면 여기에 스트링 타입으로 이 리드 라인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콘솔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스트링 타입으로 받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섹션 06에 2번에 여기에 가서 리드 라인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받을 때 이놈은 자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받아 볼게요. 프린트 ln 해서 여기에다가 이름하고 여기에다가 달러를 하고 여기에다가 네임을 붙였어요. 그리고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나이라고 해볼게요. 나이 해서 여기에다가 age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age에 가보면 컨트롤 알트 P를 하니까 age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age는 스트링형으로 이렇게 리턴이 돼요. 근데 문자 열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봐요. Alt Shift F10에서 제일 위에 있는 코틀린의 섹션 02에 이그잼 02를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름에서 KIM 그냥 KIM 하고 나이 35 이렇게 되면 마치 나이처럼 나오죠. 그런데 이거에 우리가 타입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타입 그죠? 타입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달러하고 여기에다가 붙여서 age 점 해서 자바 클래스 그죠? 이렇게 딱 붙여봤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왜 에러가 날까요? 자바 클래스에서 문제될 게 없는데요. 여기서는 is not satisfied string 물음표. 스트링 물음표 문제 없는데.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The type parameter bound for t any t java class t is not satisfied. Enter type string not subtype of any. 이거는 뭐죠?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은 더더욱 아니고 num 자바 클래스 했고 number 해서 자바 클래스를 다 했는데 이거는 넘버 타입이고 우리가 밑에서는 이렇게 뭐예요? any형을 넣었을 때 사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이 말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if 해서요 is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age is 그죠? age is 뭐 int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ln 해서 int 타입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니라면 여기에 왜 int 왼쪽 항에 int modify using string 이걸 먼저 스트링부터 넣어줘야 되겠군요. 스트링 타입이다 라면 스트링 타입이 맞고 그죠? 스트링 타입이 맞습니다. 아니라면 else 해서 우리가 print ln 해서 스트링 타입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름 KKK 그리고 나이 50
둘 이렇게 하니까 스트링 타입이라고는 맞다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아줄 때 어떻게 받아주라고 했어요. 제가 점점 하고 이거는 널 값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기호죠. 그죠? 준 컴파일러한테. 그래서 점에서 to int로 내가 받겠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age가 들어가야 되는데 age가 아니라 int 값으로 바꿨으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제 int 타입이 맞습니다. int 타입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경을 해서 age에 역시 자바 클래스는 이제는 맞아서 아까와 일치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넣었을 때는 되죠. 그래서 Alt Shift F10은 실행을 해보니까 자 여기에서 이름 KKK 그리고 나이는 55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타입 int 되어 있고 int 타입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 느낌표 두 개 그죠? 이 기호는 뭐예요? 널이 될 수 없는 변수에 널이 될 수 있는 타입을 주입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입력을 하면 현재 입력을 하고 있는데 입력을 하면 뭐예요? 널이 될 수가 없죠. 널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도 한번 해보자고요. 안 배웠어요. 우리가 배열이나 배열 객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프린트해서 여기다가 내가 사이즈의 크기를 입력하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바 해서 사이즈 우리가 장표에서 봤죠. 그죠?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리콜에서 리드라인을 통해서 리드라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바뀌었는데 짠짠 여기에서 짠 해서 점 to int로 바꿨어요. 하니까 얘가 타입이 int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크기를 입력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 해서 arr이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여기에다가 array 얘를 가지고 오는데 이 array는 보시다시피 얘는 여기에 t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은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이 t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일반화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t가 타입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타입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타입을 넣어주는데 int 이렇게 내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은 이제 뭐예요? 이 arr은 그러니까 이 array 배열로 된 이 제네릭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해서 받은 값이 사이즈잖아요. 그죠? 사이즈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더 이상 얘는 다시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요거는 뒤에 나와서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는 제네릭 타입이고 무조건 int 타입만 저장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방은 지금 사이즈는 5니까 정수 타입이니까 4바이트니까 토탈 20바이트가 메모리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서 갈로 열고요. 이렇게 딱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IT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터레이터 반복자인데 이거를 지금 5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리드라인 하지 말고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숫자 인트 입력 이렇게 인트형 입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드 라인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짠짠 하고 점 to int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프린트 ln 해서 한 칸을 띄우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에러가 뜨네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 해서 썸을 선언하고 얘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포문을 돌려가면서 반복문인데 일단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for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i 값이라고 하죠. 그냥 i in이 여기 이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rr에 있는 장소에 가서 하나씩 꺼내와라 인트 값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um에다가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i 값을 누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ln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sum의 값이 합계죠. 합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달러하고 sum 요렇게 달러인데 자꾸 앰퍼센트가 들어가. 예,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죠. 위에 거 이거는 이제 좀 지울게요. 지우는 게 아니라 주석 처리를 좀 할게요. 주석 처리.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다 풀면 되니까. 요까지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Alt Shift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해봐요. 그러면 크기를 입력하라고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5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int형을 입력하라고 여기서 루프를 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 입력을 했고 int형 또 입력하라고 하니까 또 10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0까지 딱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얘는 힙에 5개의 공간 안에 10이라는 값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10 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에 아니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썸을 잡고 ARR 아까 전에 이렇게 5개 있는 인트 값이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i 값에 대입을 하고 썸에다가 계속 누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져올 요소가 없다면 이 루프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인트형을 입력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보세요. 크기는 내가 여기서 5개로 잡고 10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내가 김길동 이렇게 했어요. 하자마자 바로 에러 나죠. 왜? parse int 에러가 떴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예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해 버렸죠.
넘버 포맷 익셉션은 내가 김길동으로 쳤을 때 이 김길동을 숫자로 바꿀 수 없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발생하는 오류가 예외가 바로 넘버 포맷 익셉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스트링으로 넣는다. 스트링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서 이게 안 되겠죠. 그죠? 그냥 리드라인만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선언해도 리드라인을 받고 이걸 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어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통상 숫자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더블을 해도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넥스트 라인에서 뭡니까? 인트형 입력을 하는데 넥스트 라인은 문제가 될 게 뭐예요? to int 여기에서는 to 더블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블 타입으로 가지고 오는데 sum은 int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0.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더블 타입을 받으니까 크기 이렇게 해서 5개를 주고 1 딱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2 입력을 하고 그리고 5.77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1.077 그리고 1.088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죠.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쓴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아직은 괜찮아도 모르겠지만 단지 제네릭 타입이라는 거고 이거는 인트만 무조건 받는 거고 그 사이즈만큼 내부적으로 블락에서 루프를 도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스캐너 클래스와 리드라인 함수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 리드라인은 자료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단점 그죠? 그리고 포문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봤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다음 실습 강의가 아니라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